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네, 좀 공부하는 콘텐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무슨 홀인 줄 알았어요. 춤추는 뭐 댄스홀 같은. 제가 또 잭슨홀 직접 갔다 와봤지 않습니까? 저는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엄청 좋은 휴양지입니다, 정말. 아, 휴양지예요? 진짜 휴양지예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모이게 하려고 하는데 바쁜 중앙 연준 총재들이 안 오니까 진짜 여기라면 안 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음. 그래서 그 다 부부 동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잭슨홀은 다 부부 동반으로.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겠는데 그럼? 아, 너무 다 모여요 그래도? 그래 다 모입니다. 되게 금술이 좋습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진짜 좋은 거기 진짜 좋은데 네. 뭐 오늘 잭슨홀도 한다 다들 관심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올 건지. 그런데 요즘 그 중에 하나가 그 물가 목표제를 지금 뭐 다들 2%로 물가를 막 맞춰서 이제 다 정책도 짜고 하는데 뭐 꼭 2%여야 되느냐. 그래, 중앙은행들이 요즘 다 물가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 그게 꽤 되긴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그렇지 지금은 2%로 낮추는 게 목표지만 한 5, 6년 전만 해도 2%가 안 나오니까 2%까지라도 좀 올리자 해서 그 목표였다고요. 근데 이미 지금 물가는 뭐 5%, 6% 됐잖아요. 네. 근데 다시 그럼 2%로 내리는 게 맞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2%가 제일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제일 잘생겼고 제일 뭐 스마트하고 인간성 좋고 그래서 2%인 건 알겠는데 3%도 괜찮다. 3%도 그래 나쁘진 않다. 그 안에도 2%가 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물가 목표를 3%로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예, 그런... 3%에서도 사람 살 수 있다. 2%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은 뭔지 실제로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등등등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왜 물가를 우리는 2%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2% 잘생겼어? 저는 진짜 2%가 잘생겨서 그런 걸로 일단 오늘은 잠정 결론을 내리고 억울합니다 정말. 예. 항상 외모만 믿고 노력 안 한다는 그런 평가를 정말 수십 년간 받아와서 진짜 힘들어요. 야, 알겠습니다. 자, 2%보다 더 잘생긴 김상훈 기자한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모 논란. 채팅창은 외모 논란이 아주 뜨겁네. 자, 김상훈 기자, 외모 논란의 끝판왕 김상훈 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동병상련 김상훈 기자입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댓글창에 김상훈 기자는 진짜 너무 잘생겼다고 진지한 댓글이 올라왔더라고. 제가 그걸 보내주셨습니까? 그걸 보고 이럴 수는 없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댓글 받으면 제가 당해봐서 알거든요. 그 거부를 안 하더라고.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예. 네, 뭐 이렇게 말았더군요. 네. 본인도 안다 이거지. 네. 아니 아무래도 친구가 올린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일단 농담 그만하고. 요즘 미국 연준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바꾸자?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죠. 뭐 어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2%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난달에 미국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렸잖아요. 22년 만에 뭐 가장 높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조금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제 금리는 다 올렸다. 뭐 내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다들 그렇게 포지션을 잡았고, 근데 7월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올린 것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9월에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세게 발언을 했잖아요. 7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9월에는 데이터에 따라 올리는 것도 뭐 유지하는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사실 물가잖아요. 물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보면 뭐 9%까지 갔던 게 뭐 3%대로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미국 연준이 보는 중요한 물가는 개인 소비 지출, 그 중에서도 에너지랑 그 식품을 뺀 빼고. 코어 맞습니다. 코어 PC인데 그 여전히 4.1%거든요. 그렇게 치면 미국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인데 언제 그걸 2%까지 내릴 거냐? 그렇죠. 대체 얼마나 올리려고 한참 금리를 더 올려야 그때 그것까지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미국에서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아니 중앙은행이 너무
2%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일단 그냥 정한 거라고는 들었습니다. 2% 그냥 정했다. 2%가 적정하지 않을까? 근데 그 많은 숫자 중에 왜 하필 2%예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근데 뭘 정해도 똑같이 그런 질문 할 거잖아요. 네. 3%라면 왜 3%예요? 1로 정해놓으면 왜 1이에요? 라고 항상 물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건 그냥 정하는 건데 궁금한 건 과학적 근거가 있냐 없냐인데 아마 없을 겁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고. 그럼 우리가 농구 골대에서 농구공 집어넣기 시작하면 왜 그 높이냐? 왜 그 높이고 왜 그 원의 크기가 왜 그만큼이냐? 조금 좀 넓혀놓으면 좋겠다. 잘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렇지. 물가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2% 만들어 보지 했다가 예. 해도 안 되니까 좀 넓히면 안 돼? 생각해보면 우리가 꼭 요만한 원에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너무 그것도 작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도. 좀 널찍하게 만들면 안 되나? 그것도? 이게 논란이 커지는 예. 이유가 2% 말씀처럼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그래서 예. 심지어는 정치적인 판단이다 라는 비난까지도 받고 있는 건데 예. 일단 2% 물가 목표제의 출발은 뉴질랜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요? 1990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예. 이게 시작이 되게 웃겨요. 제가 그래요.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서 2% 물가 목표를 처음 발표했어요. 뉴질랜드가 원흉이네. 와. 예? 뉴질랜드가 왜요? 그때 뉴질랜드도 높은 물가 때문에 되게 조금 고민이요? 몸살, 예. 고민 이런 상황이었는데 막 물가가 15%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 예. 근데 사실 물가가 너무 높으면 국민들이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뭐 당연히 국민들이 난리를 칠 수밖에 없고 그때 1988년도에 뉴질랜드 재무장관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15% 하던 물가가 10% 밑으로 떨어졌을 때라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만족하냐? 15%에서 이제 1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상적인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0%에서 1% 사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우리는 그걸 원한다라고 TV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0에서 1%? 네. 그래서 당국자가 이렇게 우리는 이 숫자를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걸 실행하는 부서에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실제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0에서 1%의 물가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사실 또 상향 평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상향, 편향. 그렇죠. 정확하게 잴 수는 없는데 예. 우리가 해봤더니 실제 물가보다는 한 0.75% 정도는 높이 계산이 되더라. 물가 지수가 맞습니다. 실제보다 약간 숫자가 뻥튀기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3% 올랐어요라고 통계청이 발표하면 실제로는 한 2점 몇 프로 오른 거다. 그런 그 정도 셈이죠. 된다. 예. 라고 이렇게 예. 본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숫자에다가 1%를 더해서 그럼 1.75%잖아요. 거기에서 올림을 해서 2% 정도로 하면 적당한 수준의 물가 목표치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제일 맞습니다. 먼저. 근데 처음에는 약 한 1%쯤이 좋을 것 같은데 0에서 1%. 그거는 왜?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냥 서민들 입장에선 물가 안 오르고 그냥 평평하게 유지. 아예 0은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 살짝씩만 오르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니냐? 월급도? 아니? 뭘? 그렇지 않죠.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죠. 야, 여튼 진짜 그 난제는 난제. TV 인터뷰를 기점으로 해서 2%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되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야, 그게 진짜 그래서 나름의 말 그대로 그냥, 그쵸. 그냥 정한 거네요, 그냥.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건데 슬라이드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예. 그래서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해서 캐나다, 영국이 낼름 받았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를. 맞습니다. 이스라엘, 스웨덴, 호주 이렇게 다 받았는데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성장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예.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예.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올라간다. 물가가 높아지고. 예. 뭐 이걸 굉장히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이 쇼크를 얻어맞고 난 다음에 굉장히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예. 이게 물가가 너무 높아도 성장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구나. 좋더라. 그래서 물가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2%라고 하는 숫자를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 우리도 해보자라고 다 받아들인 거죠. 네.
예. 그래서 미 연준이 고집하고 있는 목표치 2%도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남들도 2% 정도로 하니까 우리도 2% 정도로 하지 뭐 이렇게 잡은 거네요. 그 대충 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하고 다른 나라에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후에 그 물가 목표제를 시행을 고냉키 하거든요. 때부터 시작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당시에 폴 벌커라든지 앨런 그리스펀 이런 사람들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우리 2%쯤에 맞춰서 물가를 관리해보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표치를 고수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맞췄을 때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물가가 지금처럼 굉장히 낮고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물가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인 건데 예. 앨런 그린스펀이 취임하자마자 그 연준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에게 연구를 시켰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 한번 2%로 해보자. 하면 어떨지 어떻겠느냐?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물가 목표제. 맞습니다. 목표를 외부로 공표하는 거. 그렇죠. 2%에 맞춰서 하는 거. 마음속의 목표야 뭐 맞습니다. 정하든 말든 그렇죠. 관계 없는데 외부로 공표하는 거. 공표한다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연구를 해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2%는 안 된다, 3%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피터슨 연구소의 조 가넌이라고 하는 수석 연구원이에요. 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고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데 예. 그때 미국 연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2%로 낮추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은 계속 밀어놨다가 2012년도에 뒤늦게 도입을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럼 왜 도입했습니까? 이제 부담이라면서. 아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예. 당시만 하더라도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 연준이 타겟팅하는 개인 소비 지출. 예. 제일 굵직한 파란색이 굵직한 파란색이 개인 전체 소비 개인 소비 지출. 지출이고 예. 이 빨간색이 에너지랑 그걸 식품을 제외한 뺀 거. 근원 코어 PC 빨간색이 지표고요. 코어 물가고 맞습니다. 파란색은 전체 물가고 이 녹색은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알아서 대충 등락폭이 너무 큰 것까지 뺀 계절성 빼고 뭐 이런 보정한 맞습니다. 고정 지수. 하여간 세 가지가 다 물가다. 그렇죠. 어쨌든 이 빨간색을 타겟팅 하는데 네. 요 9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하더 이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이걸 2%로 묶어 놓으면 예.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겠다라는 걱정 때문에 안 했다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에 맞춰 가지고 해 왔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 벤 버넌키가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제로금리까지 내려놨고 양적 완화도 해야 되는데 네.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가는 2%가 돼야 되는 건 너도 그렇죠.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다 동의하잖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무리한 정책을 펴도 2%까지 물가 끌어올리자. 2% 빨리 만들어야 끌어올려야 되니까. 된다는 거죠.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물가는 이유가 항상 물가가 안 2%일 올라가니까. 때 제일 좋은 거야. 맞습니다. 실내 온도 20도가 제일 좋듯이 아하.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가를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때는 목표제를 안 두다가 물가가 더 떨어지니까 그때 도입한 거네. 그렇지. 경기 좋을 때 물가를 야 2%로까지는 끌어내려야지라고 하면 야 그럼 경기 죽어요. 그렇지. 다음 대선에서 떨어져. 그렇지. 괜찮겠어? 예. 그럼 그건 안 되지고 경기가 죽어 있어서 물가를 끌어올려야 돼. 그러려면 돈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좋지. 그래 한 2%는 돼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또 사실 2%라 2%라고 하는 게 불문율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8년도에 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예. 그때 도입했던 이유는 사실 IMF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뭐 공고 아닌 권고인 거죠. 물가 요청 목표제 같은 해라. 건데 해라. 여러분도 타겟팅은 뭔가 맞습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시작을 할 때는 예. 2.5%에서 아래 위로 1% 밴드를 둔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세요. 예. 2.5% 아래 위로 밴드를 둔 겁니다. 아 처음에 밴드로 했어요? 맞습니다. 예. 2%에서 2.5 기준으로 위아래로 0.5씩 2에서 3 사이 들어가는 걸로 1% 포인트. 2.5에서 1% 포인트. 2.5 기준으로 3.5와 1.5 1.5에서 3.5 사이. 예. 네, 이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면 굳이 이 물가 때문에 통화 정책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2001년부터는 3%로 올라갔다가 오히려 올렸네요. 네, 올라갔다가 2004년부터는 다시 밴드가 좁아집니다. 저렇게 막
바꿔도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2%라고 하는 게 불문율은 아닌 거예요.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법 같은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랑 물가당국이 사실 기획재정부거든요. 예. 기획재정부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면 예. 한국은행랑 협의를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1.5부터 3.5까지가 물가 목표 레인지라는 건 목표도 아니네요. 그냥 뭐 가만 냅둔 어. 거네. 가만 냅둔 거. 나 이번 시험에서 3등에서 17등 사이에 할게요. 다른 얘기랑 비슷하니까 그냥 수정 대충 보겠다는 거구나. 그게 무슨 목표야. 그렇지. 아니 그래서 대충 그래서- 이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5등에서 7등 사이로 할게요. 그럼 그건 목표지. 3등에서 17등 사이가 그게 목표냐? 그래서 라는 미국 생각. 같은 경우에도 2%로 목표를 잡아놨다가 거기는 단일 목표치입니다. 숫자로 딱. 네, 숫자로 또 2%를 잡아놨다가 2020년도에 이걸 바꿔요. 예.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2%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넘어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은데. 넘어도 괜찮고 떨어져도 그냥 우리 용인할 수 있는데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장기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장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보시면 예. 다들 정치인들이라니까. 그래. 슬라이드 정치학자들이. 보시면 예.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그 근원 물가의 장기 평균치입니다. 예. 보시면 2.1%잖아요. 아. 이때는 한참 낮았고 이때는 높았으니까 장기 평균치로 2.1%.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그냥 2% 되는군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2% 지켰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맞습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그 미 연준도 이제 바꾸는 거죠 규정을. 그럼 이번에도 그냥 바꾸죠 뭐. 안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요즘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2%니까 너무 그냥, 그냥 3%, 3%가 3%로 하자. 3%가 뉴 노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사람 체온 재봤더니 지금 3년째 38도다. 그럼 38도로 하자. 실질 바뀐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 38도로 하자. 동물 중에 38도 많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앨런 그리스펀이랑 그 제닛 옐런 예. 그 전 의장이 예전에 했던 둘이 나눴던 대담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발언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적정 물가가 얼마라고 생각하냐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 물가 정도면 전혀 내가 불편한 것도 없고 오르더라도 물가가 오르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수준 예. 그걸 앨런 그리스펀 본인은 2%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예. 답변을 했던 건데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은 나라마다 경제 그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장률이 높은 데는 물가도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각국의 물가 안정 목표제 숫자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한국, 미국, 유로존,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여기는 단일 목표치로 그냥 2%입니다. 예. 한국은 원래 그 목표 범위를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바꿔서 그냥 그냥 2% 단일 목표치예요. 예. 그리고 스위스는 2%뭐 이하라고 나와 있는 거 비슷하죠. 아이슬란드는 2.5%, 중국은 3% 정도. 그다음에 러시아 4%, 파키스탄 6%. 그다음에 목표 범위, 호주는 2에서 3%인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랑 태국은 1에서 3%고 남아공은 3에서 6%. 그래서 다 이게 다 다르네요.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다르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나이지리아 봐. 9%까지도 우린 괜찮아. 네. 그렇지. 이거는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이 정하면 되는 건데 예. 근데 이런 트렌드는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물가 목표치는 높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러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물가 목표치라고 하는 게 거기에 따라서 성장에 반영한 거죠. 물가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래 6%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물가 목표치가 한 4%다. 예. 이제 그러면 성장률이 뭐 5%나 4% 떨어졌다 싶으면 예. 역성장을 해야지만 성장률이 꺾여야지만 그 목표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성장률하고 물가 목표는 비슷하게 가는 게 뭐 그렇다고 상식적인 하죠. 그렇다고 숫자가 봐야죠. 뭐 딱 똑같지는 않더라도. 성장률이 뭐 어쨌든 떨어지면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 거,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건데 예. 목표치가 4%인데 당연히 뭐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물가는 한 3%, 뭐 3% 정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쉽게 그 뭐랄까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뭐 선진국처럼 2%로 낮춰놨다. 예.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고성장을 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물가 목표치가 높고
그다음에 그렇죠. 고도 성장을 이미 끝내 선진국들은 물가 목표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네. 고성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고 돈 많이 풀리면 그게 고성장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흔해지니까 물가는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고도 성장을 끝낸 국가라고 보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2%가 적당하다고 다들 선진국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미국에서는 최근 너무 경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물가는 내려오지 않은데 지금 긴축을 하게 되면 이 좋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3%로 올려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2%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3%로 실제로 뭐 바꾼다 이렇게는 안 하겠으나 그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혹시 그런 안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예. 발언이 너무 강경해요. 절대 안 바꾼다고는 거잖아요.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거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7월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 물가 목표치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꾼다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그 거죠. 바꾼다고 얘기하는 건 금리 이제 완전 절대 안 올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만드는 이유는 이건 농담 아닙니다. 예. 그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만드는 이유는 그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정해놓고 중앙은행은 항상 그걸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네. 그것이 쌓여서 네. 아 우리 중앙은행은 저 물가 목표치를 항상 맞추려고 노력해. 저거보다 올라가면 기필코 내리고 저거보다 내려가면 반드시 올려. 그런 것이 쌓여서 익스펙테이션이 맞습니다. 만들어지면 예. 통화 정책이 매우 수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곧 통화 정책을 발휘해서 물가 내리게 할 테니 네. 굳이 뭐 나는 가격 올리려고 그러든가 그러지 말자라고 그렇겠죠. 해서 사람들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 딱 거기에 정해지니까 그 목표제를 맞추고 지키는 거는 그 과정은 힘들고 뭐 귀찮을 수 있으나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이 쌓여서 관성이 되면 그게 굉장히 손쉽고 바람직한 통화 정책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 경제 주체의 행위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가 목표제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은행이 이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게끔 계속 통화 정책을 쓸 거야. 이걸 예. 보고 니네들이 우리가 앞에 갈 수 있는 일을 판단을 해서 그 경제 주체들이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건데 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물가가 3% 오른다고 기대를 하는 경우에 예. 근데 금리가 4%짜리 정기예금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서 들리겠죠. 예. 근데 물가가 예를 들면 금리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5% 오른다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정기예금 안 들고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물가 목표치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건데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걸 바꾸게 되면 이게 다 새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달라지니까 모든 게다 기준이 헝클어진다. 다 달라지니까 다만 큰 변화죠 매우. 다만 이제 우리 인간의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물가는 항상 2%야. 22세기든 23세기든 뭐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건 뭐 혹은 뭐 고령화의 시대가 오건 어떤 시대가 오건 그래 라는 게 정말 진실인지 그렇다면 뭐 좀 요새 어렵더라도 지켜가야 되는데 그때 좀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건 혹시 아닌가 물가 목표라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공식이라도 좀 만들어서 예, 상황이 이러면 요 타겟팅을 자동으로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라든지. 사실 물리학자들한테 맡겨놨으면 했을 텐데 물가생들이랑 경제학과한테 맡겨놓으니까. 예전에 그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너무 연준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는 아니겠으나 네. 올렸다 내렸다 막 판단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제 그냥 의회에서 공식을 만들어서 그렇죠. 공식대로 올렸다 내렸다만 해. 뭐 이렇게 할까도 논의가 됐었어요. 사실 뭐 제가 생각 그런 정확한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 올리비에 블랑샤르 지금 MIT 교수이자 예전에 IMF 수석 이코노미 하셨던 분의 예.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구글에 있는 검색어를 우리가 다 이렇게 예. 따져보니 사람들이 무관심한 수준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3.5%더라. 아, 3.5%가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인다. 그렇죠. 예. 이제 뭐 그거는 뭐 다 다를 수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3.5 넘어가면 그렇죠. 그때부터 왜 이렇게 비싸냐 뭐 맞습니다. 말이 나온다. 그래서 그 그린시펀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2%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올리비에 블랑샤르 교수 같은 경우에는 3%까지 올려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2%가 적당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버퍼를 봤을 때 GDP가 성장률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 정도의 기준점을 둬야 뭔가 이렇게 침체가 오거나 화랑이 왔을 때 이게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가 맞다 틀리냐는 정확하게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논란은 그러니까 너무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치솟으니까. 뛰었잖아요. 네. 다시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뛴 것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불황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인 건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에 그렇게 집착을 해서 금리를 그렇게까지만 올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골이 안 들어간다고 골대를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예.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그 지금 목표치가 2%고 코어 PC는 지금 4.1%까지밖에 안 내려와 있으니까 예. 이게 다 붙어서 더 이상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그때는 논의를 해보고 바꿀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마 안 할 것 같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여튼 제가 뭐 외신들 좀 봐도 자연금리라고 하는 외신도 봅니까? 외신 봅니다. 저는 제 나름 영어 좀 되니까. 파원 출신 아닙니까? 그 보니까 자연금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골디락스라고 하죠. 예, 가장 자연스러운 금리, 성장도 침해하지 않고 중립금리? 중립금리, 예,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한국말밖에 몰라. 그 중립금리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는 것 같다. 아니 너무 낮게 설정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도 장기간 금리가 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높은 금리에 잘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이 온도가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뭐 이 정도 금리로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굳이 꼭 자꾸 낮춰서 금리를 자꾸 높이고 막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상황이 그런 달라진 건 맞죠. 꽤 하더라고요. 그게 다 그동안에 금리 물가 목표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어서 그래요. 즉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고 있어. 그래서 되게 힘들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가 2%? 그 3%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이 얘기잖아요. 예? 힘드니까 물가가 그렇습니다. 좀 뭐라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려야 될까요? 물가를 2%까지 내려야 되는 건 맞아. 그러나 3일 만에 물가를 2%까지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2%에 맞추도록 천천히 올려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뭐 올해 못 맞추면 다음에 맞추면 되지 뭐 맞추겠지 뭐 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냐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2%에 맞출 거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신뢰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버리죠. 그렇죠. 중앙은행에 신뢰가 있었다면 물가가 10%라도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는 2%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니까 가파르게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니? 라고 하면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게 참 괴롭죠. 어찌 보면 진작 맞습니다. 신뢰를 갖고 있든가 그럼. 신뢰를 갖는 게 가능한가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꾸는 중앙은행 총재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신뢰할 수 예. 있겠지만 이 예.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그 정책 결정자를 신뢰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여서 그렇지. 그동안 또 워낙 말도 자주 바뀌었고 연준도 뭐 몰라서 그랬겠으나
뭐 말도 모르지. 워낙 말도 자주 바뀌고. 그렇죠. 사실 금리가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을 거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틀렸으니까 신뢰가 생길 수가 그러니까 뭐 없죠. 이제 우리도 많이 당했다. 뭐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급박하게 올린 것도 사실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닐까. 예.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리니까 신뢰에 대한 저항이, 그러니까 신뢰를 맞습니다. 회복하는 그 절차에 대한 저항이 또 오는 그러니까 더 겁을 줘야 되는구나. 그런 거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더 겁을 줘야 되고.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를 조절하는 게 경제 정책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그게 말 어렵죠. 진짜 안 들어?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영리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잘했나 못했나 맨날 따지고 그러죠. 그래서 물가 2% 목표제에 대한 논란들이 논란과 있다. 저항이 좀 있다. 아, 거기에 재밌네. 따른 찬성론, 반대론 다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한국은 기재부에서 결정을 하면 한국은행이랑 협의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예. 다만 한국은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뭐 예를 들면 한국은 고려해야 될 게 훨씬 미국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뭘 또 고려해야 됩니까? 통화 정책이 아예 그냥 문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2%에 3% 올렸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죠. 그럼 이 그건 통화 그렇죠. 정책은 우리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뭐 금리 차 이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뭐 미국이 바뀌게 되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논란이 하기는 있으나. 쉽진 않겠지. 골이 안 들어간다고 골대를 넓히자는 게 말이 되냐? 거 하나로 그냥 다 제압되네. 네.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러네. 그 비유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도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말을. 축구도 너무 골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실제로 그런 데 있어. 골대를 좀 넓혀보자 좀. 그럼 한 골 날까 말까 너무 힘들지 않니? 전술과 선수의 문제인 거죠. 선수가 선수. 저는 좀 하여튼. 넓혀도 전 나쁘지 않다. 좀 넓혀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네. 싶긴 한데. 김상훈 기자님 출장 전문 기자인 줄 알았더니 예.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역사, 거시경제도 역사도 잘하고. 하고. 영어를 잘하지는 않고요. 와. 번역기가 잘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 출입했었어요. 김상훈 기자. 어마어마하다 정말. 예. 야 이러니 얼마나 억울할까. 얼굴 잘생긴 걸로 다 붙여서. 그러니까 네. 뺀질거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아니요. 아니요. 보통 잘생기면 그런 얘기 듣는데. 뺀질거리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게다가. 난 되게 많이 들었어. 자,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